안녕하세요, 콜럼볼입니다. 지난 시간에 로체스터가 잠자는 숲속의 공주이고 제인 에어는 그를 구하는 기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둘 간의 결합이 곧 성사되려고 합니다. 둘은 곧 결혼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 결혼을 막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중혼 로체스터가 이미 결혼한 남자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인 에어와 로체스터가 결혼을 하는 날, 결혼식 당일에 이러한 외침이 들려오죠. 이 결혼은 무효야! 그는 변호사로 로체스터가 사실은 부인이 있다는 것을 폭로하기 위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난데없는 일에 결혼식장은 충격과 공포의 현장이 되죠. 마침내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로체스터는 모든 사람을 데리고 솜필드 저택의 3층으로 향합니다. 거기에는 물론 제인 에어, 충격을 받은 제인 에어도 함께였죠. 솜필드 저택의 3층의 은밀한 방에는 로체스터의 진짜 부인인 버사 메이슨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그 안에는 산발을 하고 야수와 같은 언뜻 보면 미친 듯한 괴이한 모습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로체스터의 부인인 버사 메이슨이었습니다. 그리고 로체스터는 말을 하죠. 자, 보시오. 나의 진짜 아내인 버사이고 이 여자는 광인이요 라고 외칩니다. 로체스터의 설명을 들어보면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약 20년 전 로체스터는 집안의 주선으로 서인도 제도의 크리올 출신인 버사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알고 보니 버사 메이슨은 정신에 문제가 있는 집안으로 묘사가 됩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그녀의 정신병력을 알게 된 로체스터는 자신이 사기 결혼을 당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저는 처음에 중혼, 즉 아내가 있는데 젊은 다른 여인을 부인으로 맞이하려고 했다는 설정에서 이 이야기가 남봉꾼인 남성이 순수한 여성을 유혹하여 파멸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요즘 관점에서도 부인이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만나서 결혼을 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지탄받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 제인 에어의 설정에서 이러한 도덕적 관점이 아닌 문학적 구조로 저는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로체스터의 중혼이라는 것이 이 작품에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로체스터의 입장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체스터가 버사 메이슨과 결혼하게 된 이유부터 흥미롭습니다. 로체스터는 일전에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잘 나가는 신사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들여다보면 로체스터는 집안의 재산을 한 푼도 물려받을 수 없는 차남이었습니다. 당시 영국 신사 계급의 특징은 모든 재산이 장남에게 돌아간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로체스터가 부유한 집의 자제이지만 차남이라는 속성 때문에 그는 집안의 어떠한 재산도 물려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로체스터의 입장을 잘 알고 있었던 로체스터의 아버지는 로체스터로 하여금 서인도 제도의 돈 많은 집안과 결혼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강제로 요구했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소개를 해준 거라고 할 수 있죠. 그 소개해준 이유는 로체스터의 아버지 입장에서 자신의 차남인 로체스터가 돈 없이 빌빌대는 꼴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돈 많은 집안과 결혼해서 생활을 품위 있게 유지하게끔 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결혼은 로체스터의 부친이 자신의 허영을 위해, 즉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꾸민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로체스터와 결혼하는 버사 메이슨의 집안도 작품 내에서는 버사 메이슨의 부모와 그리고 버사의 오빠도 자신의 집안이 정신병력이 있다는 것을 철저히 숨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에서도 로체스터 가문과 혼인을 하는 것이 굉장히 금전적인 면이나 사회적인 면에서 유리한 정략 결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체스터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버사 메이슨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로체스터는 자신의 아내가 정신병 증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작품에서 묘사되는 것처럼 버사 메이슨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광폭한 행동을 하죠. 이미 결혼은 치러졌고 다시 물릴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체스터는 자신의 아내를 솜필드 저택의 3층에 가두고 정신병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 출신인 하녀로 하여금 돌보게 합니다. 그로 인해 로체스터는 아내를 가뒀다는 죄책감과 결혼 생활의 파탄으로 인해 자포자기합니다. 그는 솜필드 저택을 떠나 해외를 전전하며 타락에 빠져들게 됩니다. 로체스터의
처지를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그는 기득권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로서 온전히 그 기득권을 누릴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 양반 사회의 서자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서자와 동일한 위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른바 영국 신사계급의 주류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 현상은 다른 문학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샬럿 브론테의 동생인 앤 브론테의 소설인 아그네스 그레이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나옵니다. 부유한 집안의 딸인 로잘리가 신랑을 고르는 대목에서 어떤 남자가 마음에 들지만 그 남자는 매우 잘생겨서 좋지만 둘째 아들이라 탈락, 이러한 대목이 나오는 것처럼 당시 영국 사회에서 장남이 아닌 아들들은 바깥으로 돌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보통 군인이나 당시 영국의 해외 식민지에서 근무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본국에선 자기 집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또 하나, 로체스터가 비주류라고 느껴지는 대목은 바로 그가 결혼한 상대가 서인도 제도의 크리올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올이란 무엇인가? 크리올은 유럽인들이 아메리카로 건너가서 식민지를 세우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메리카로 건너간 유럽인들이 현지에서 낳은 후손들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다른 의미로 유럽인과 아메리카 현지인이 결합해 낳은 자손들, 즉 호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로체스터가 서인도 제도의 크리올 출신의 가문과 결합하게 된 것은 그의 비주류적인 속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메이슨 가문이 부유한 집안이었다고 하더라도 당대 사회에서 크리올 출신들은 영국 본토에서 그렇게 대접받지는 못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은근한 차별이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로체스터의 속성은 차남인데다가 서인도 출신의 크리올 혼혈과 결혼을 하였다. 이렇게 작가가 로체스터의 배경을 설정한 것은 로체스터가 영국 신사계급의 주류에 속하지 않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면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비주류적인 속성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주류에 대한 위협입니다. 주류 권력은 항상 비주류의 저항에 민감합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려고 하는 속성이겠죠. 그런데 로체스터라는 사람의 속성은 주류 집단에게 뭔가 고분고분하지 않은 그런 근본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주류에서는 이러한 비주류를 달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네가 비주류지만 적당히 대접해 줄 테니까 반항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인 거죠. 여기에는 채찍 혹은 당근이 같이 있습니다. 로체스터의 아버지가 로체스터로 하여금 버사 메이슨과 결혼하게 한 것도 이러한 채찍과 당근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주류가 엇나가지 않게 적절히 당근을 줘서 묶어두는 전략인 것이죠. 하지만 로체스터에게 이것은 당근인 동시에 족쇄와 같았습니다. 로체스터는 버사 메이슨의 존재로 인해 평생토록 죄책감에 시달리고 타락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제인 에어를 만나기 전까지 말이죠. 요컨대 버사 메이슨이라는 존재는 로체스터를 묶어두기 위한 일종의 죄의식, 처벌로 작동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로체스터의 중호는 계급적인 모티프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로체스터는 기득권 세력에 붙잡힌 일종의 포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포로로 잡혀있는 잠자는 공주인 로체스터를 구원하는 이가 제인 에어라는 것, 이것이 이 제인 에어 작품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로체스터와 제인 에어는 둘 모두 자기 나름의 비주류적인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 전혀 다른 사회계층, 성별, 나이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통할 수 있었던 것이죠. 둘은 자신들의 비주류적인 것을 인식하고 그 경계를 넘어서려고 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제인 에어 소설에는 자신의 계급적 위치를 인식함으로써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귀족 부인은 가정교사를 보고 무시하고 가정교사는 감히 신사 계층의 사람과 결혼할 수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이러한 자기 계급에 매여서 인간적인 소통이 저해된다고 할까요? 로체스터와 제인 에어도 그러한 계급의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특별한 점은 둘 모두 자신이 처한 계급의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현재 처한 입장에서 머물지 않고 그것을 떨쳐내고자 행동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행위의 주체는 물론 제인 에어입니다. 제인 에어와 로체스터의 관계에서 로체스터 역시 사회적 신분 질서의 횡단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는 현재 주류 계급이 쳐놓은 족쇄에 의해 발목이 잡힌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한
로체스터를 구원하기 위해 제인 에어라는 기사가 등장한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서로를 알아봤던 것이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두 인물이 서로를 알아보고 결혼 직전까지 갔지만 이 사건이 터지고 소설의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제인 에어와 로체스터가 만나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될 줄 알았지만 그 결혼이 실패하게 된 것은 아직 제인 에어가 통과할 시험이 남았다를 의미합니다. 신분의 경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제인이 좀 더 수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 수련을 하기 위해서는 든든한 동료도 필요하고 좀 더 훈련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제인이 앞으로 어떠한 수련이 더 필요한지, 어떠한 조력자를 만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